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약 한 2007년도부터 주식을 해서 그때 당시 전업 투자자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비상장도 한 5,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부터 상장 주식으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장 주식만 할 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과 ELW 해외 선물, ETN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ETN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경험만 할 뿐이었고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는 상장 주식을 하고요. 주식 선물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은 과거에 많이 했는데 워낙 기복이 심하고 또 실계좌 즉 대여 계좌가 아니라 증권사 거 계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주면 좋겠다. 저 스스로에 대한 점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 또는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성급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종목이 항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파동을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그리면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지지 자리에서만 사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지지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뭐 예를 들면 한 주만 삽니다. 한 주만 매수 후에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했다가 여기서 자 분봉 약 한 60분봉 또는 120분봉에서 어떤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꼭 급등할 때, 특히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급등할 때 매수는 금물이라는 거죠. 우리 개미들이 가장 주식에서 손실 나는 이유는 뭐냐면 급등할 때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눌림목에서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직장인 그리고 전업 투자자 이렇게 대응은 틀립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눌림목이고요. 전업 투자자는 어떤 신고가 돌파라든가 또는 급등할 때 사도 됩니다. 단 조건이 뭐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응이 핵심인데요. 자,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매매 방법을 확고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자, 성급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잖아. 이건가? 자, 성급하면 안 된다. 절대로 성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절대 안 된다. 오로지 뭐예요? 지지 자리에서 관찰 후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나만의 매매법. 확고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완성.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A라는 주식을 살려고 해요. 자, A라는 주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냐? 여러 가지 뭐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업종 분석, 그리고 지수 분석까지 해야 됩니다. 뭐 해외 S&P 500과 미국 증시도 어떤 봐야 되고, 금리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고 나서 이게 테마에 속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테마에 속할 수 있는지, 이런 테마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테마가 중요하다. 테마. 그래서 테마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나만의 확고한 매매법은 뭐냐? 얘기가 길어지는데, 첫 번째로, 자, 직장인은 철저하게 뭘 봐야 되냐면, 자, 연봉, 월봉, 주봉 위주로만 보셔야 됩니다. 위주로 보시고, 자, 매매 타점은 뭘로 잡냐? 일봉으로 잡습니다. 일봉으로 잡고,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 좀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자, 내가 체크할 시간이 많다. 그러면 240분봉, 120분봉으로 체크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한가한 직장인이야. 그러면 60분봉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업 투자자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자, 1분봉도 되고 3분봉도 되고, 자, 틱봉도 괜찮습니다. 주식은 150틱이 괜찮습니다. 150틱봉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단타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나만의 중요한 건 뭐냐? 나만의 매매법. 자, 나만의 매매법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근데 보통 나만의 매매법을 만드는데, 저는 최소 기간을 몇 년을 잡고 있냐면,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년, 짧으면 6개월. 나는 정말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핵심을 파악을 빨리 잘한다. 그러면 6개월. 또는 나 강의 중이에요. 유튜브 강의 중이야. 6개월. 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최소 1년에서 또는 2년 정도 이상은 나만의 매매법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약 한 100만원 정도,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100만원에서 자기가 부담 없는, 이걸 다 잃어도 부담이 안 되는 돈으로 실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내가 100%라는 수익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액을 늘리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철칙은 뭐냐면, 자, 신용과 미수는 절대 사용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 이거는 내가 다음에 최소한 2, 3년, 3년, 5년 이상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때만 미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투자 상품은 매매 금물. 설령 새로운 투자 상품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가 전체 투자 가능 금액의 15에서 또는 2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매매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제가 최근에 ETN, 그 다음에 ELW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은 비중을 넣어가지고 장내 주식만 하면 거의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을 많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뭐 한 30%, 50%, 뭐 80% 이렇게 실어버리면 그러면은 정말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생 상품 이거는 뭐예요? 기간 제한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로. 꽝이 된다는 거죠. 꽝.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파생 상품에서는 내가 전체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의 10%, 1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새로운 투자 상품은 매매를 금물한다. 비중을 지켜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최소 어떤 상품이든 간에 2번에서 4번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장내 주식도 제가 볼 때는 3번까지 분할 매수를, 특히 ELW 이것도 3번에서 5번. 자, 그 다음에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로 최소 3번 이상. 이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 또 조건이 뭐예요? 자, 손절 라인은 또 지켜야 된다. 자, 주식에서는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손절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가 안전한 자리에서 해야겠죠. 이건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지 파생 상품에서는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도태됩니다. 무조건 도태됩니다. 도태. 자, 무조건 도태됩니다. 내가 9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꽝이 되는 겁니다. 파생시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파생시장에서는 무조건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서는 최소 3번 이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무조건 3번 이상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째. 손해 안 나는 투자처나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만 하시라는 거죠. 그것만 꾸준히 하시고, 하고 승률이 80% 이상 넘어가면, 괜히 우리가 여윳돈이 생기거나 급돈이 생겼어요. 그럴 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해서, 또는 지인 소개로 해서, 어때요? 여러분 이제 주위 얘기 들어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많던가요? 망하는 케이스가 많던가요? 제가 볼 때는 90% 망합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주위 사람 얘기를 들어도 성공한 케이스는 10에 한두 건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보면 망합니다. 왜냐? 일단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내 돈을 어떤 상대방의 정보나 맡겼다. 그러면 먼저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 내 의지와 별개로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손해 안 나는 투자처럼 방법을 알았다면 그것만 꾸준히 하시라는 거죠. 그 나중에 비중을 실으면 됩니다. 내가 잘한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굳이 2가지, 3가지, 모든 거 10가지 다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중을 실으면 된다는 거죠. 자, 6번째. 자, 손절을 아까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칼같이 지켜야 한다. 특히 어때요? 파생 상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손절 잡고 매매해야 된다. 매매해야 돼. 주식은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출 당합니다.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 당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익절을 잘해야 된다.
자, 장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언제 익절을 해야 되냐. 자, 주식 기준으로 보면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익절은 급등할 때, 예, 급등할 때 바로 급등할 때 익절을 한다. 익절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시장에서 도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익절을 잡는. 이것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으나 방법은 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 성공 법칙 이의 7가지를 다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차분하게 매매법대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 주식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매매법은 차근차근히 모든 걸 다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다 올릴 생각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주식 선물도 매매법을 알려줄 생각이고, 파생상품 ELW나 해외 선물은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가 올 때만 해야 돼요. 기회가 올 때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할 수가 있는데, 항상 하지 마시고, 항상 하는 건 주식만 하시고, 주식 선물이라든가 해외 선물, 그 다음에 ETN, ELW 이런 것들은요 몇 달에 한 번, 3개월, 5개월에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그럼 그런 기회 때만 한 번씩만 하셔도 아주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역시 지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워낙 주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올려볼 생각이니,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또 주위에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양질의 저만이 알고 있는 매매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매매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매매법도 한 10만 명 넘어가면 제가 오픈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차츰차츰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